이번 세션은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협업 모델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협업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전통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김영덕 디캠프 대표,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한인국 삼성전자 상무, 이지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대표, 김지현 CJ E&M CSO 이상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이 각자 발표를 진행한 후에 모더레이터와 함께 패널 토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롯데그룹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이런 얘기 이제 여기 와서 하면 과거에는 와, 좀 잘했나 보다 이랬는데 요즘은 멸종한 내한테를 타림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제가 스타트업 시장에 들어온 지 딱 2년 2개월 됐습니다. 롯데벤처스 온 지. 근데 한 달 반 정도 근무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9년 동안 근무했던 롯데 같은 대기업이 정말 쎄빠지게 어마어마하게 노력해도 스타트업의 다이나믹을 절대 당할 수 없구나, 이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경쟁할 수 없으면 한편이 돼야죠. 다음 화면이 이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이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내한테를 탈린 이야기만큼 진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하려던 이유가 뭐냐면, 왜 옆집에 할배하고 또 아랫집에 이모가 이 아이를 키울까요? 그 아이에게 우리 마을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행운이 중요하다. 그럼 저 행운을 어떻게 통제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혹시 이거 보시면서 언제쯤 얘기 같습니까? 20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거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헬조선 이런 생각 나시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연히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함수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지요? 자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비트니까 삼성전자가 국내에 투자하지 못하고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총요소 생산성.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과거 세대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요소 생산성, 혁신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작년에 세계 12회사와 30년 전에 세계 12회사입니다. 제가 노란 하이라이트를 했죠. 저게 뭔 의미일까요? 저 친구들은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고요. 30년 전에는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까요? 모든 칸에 하이라이트가 쳐질 겁니다. 그것이 30년 전과 지금과의 달라진 세상이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창업자 2명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머리숱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저도 나이 드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머리숱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 친구처럼 창의성이 넘치는 건 아니겠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술 전환기, 자본 투입, 우수 인재와 문화입니다. 에디슨이 여러 가지를 발명했죠. 전구, 전축.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디슨 최고의 발명품은 사상 최초로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들었던 발명 공장, 에디슨의 맨로파크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기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했는 학생들을 최초로 모아서 발명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는 힘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 휴렛 패커드라든지
혹은 뭐 여러 칩 생산하는 팀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최고의 인재들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알고 보면 가장 혁신적인 국가이고 가장 탁월한 인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만큼 조건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운입니다. 전기가 연구실에서 산업으로 나올 때, 컴퓨터가 연구실에서 산업으로 나올 때 에디슨과 잡스는 20대를 그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범용 기반 기술이라 하죠. 이런 전기나 컴퓨터 혹은 이런 것들 범용 기반 기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저런 친구가 터져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ESG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수많은 범용 기반 기술들이 다각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혁신의 플랫폼이 다각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에디슨이나 잡스보다 훨씬 더 많은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모내기, 밭에 직접 모를 뿌리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방식을 쓰면 사람의 요구는 5분의 1로 생산량은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이 양법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세종대왕은 그런 이 양법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양법을 할 경우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이 금하신 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요, 충분한 저수지가 없는 상태에서 모내기를 도입했다가 모내기 해야 되는 시점에 가뭄이 들면 전 국민이 굶어 죽는 겁니다. 충분한 소위 말하는 저수지라든지 연못 이런 것들이 조성된 이후에 조선 후기에야 이것이 원활하게 도입됐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 흔히 이거 두려워하시죠.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저수지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때는요, 지금과 같이 다양하게 성장 단계별로 돕는 저수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시드 단계부터 IPO 단계까지 모두를 아울러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뭐 몇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롯데벤처스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저수지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에디슨과 잡스는 JP 모건이라든지 혹은 엑시트를 했던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자들이 수많은 자금을 댐으로써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댐으로써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CVC요. 그냥 벤처 캐피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벤처 캐피탈은 벤처 기업에 자금을 주고 육성을 하지만 저희들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6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계열사들이 같이 혁신을 하는 겁니다. 왜 같이 혁신을 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대기업들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쎄빠지게 혁신하려고 노력해도 스타트업의 다이나믹과 혁신성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업의 상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VC에 투자를 받으면 좋은 점은 다양한 계열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CVC 롯데벤처스 다양한 아레나를 앞으로 지금까지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구글 X라고 기억하시죠? 새로운 것 만들어보라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구글 X가 내놓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창의적이라던 구글도 대기업이 되는 순간 말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구글 공동묘지 쳐보십시오. 창의적인 구글이 만들었다가 다 망해버린 아이디어들이 저렇게 많이 무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되는 순간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탑10들은 내부에서 하나님보다도 외부에서 사들이자 이겁니다. M&A.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저희 롯데 같은 대기업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CVC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요, 와, 자금 투자가 뭐 말랐다. 어떡하지? 이 빙하기를 CVC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 빈칸을 메워줄 겁니다. 몇 살에 창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20살? 대학교 재학 중에 이거요, 과학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46세가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요, 이 46세들이 좋은 기업에서 경험을 쌓았을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할 때 없는 기업 경험을 CVC가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롯데벤처스 최선을 다합니다. 예,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뭐가 달라야 될까? 저희들은요,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지금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가서 2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불친절하죠? 예,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 샌드버드, 몰로코, 엘비스, 한국인들의 탁월한 창업자들이 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십시오. 예.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하노이 갑니다. 내일 14개의 한국인 스타트업이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노이에서 데모데이를 하는데요. 거기에 한국인 투자자 50명, 베트남 현지 투자자 70명 이상이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베트남 갑니다. 이 빌딩에 롯데 빌딩입니다. 예,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도쿄도 있죠. 뭐 롯데 이러면 일본도 있으니까 일본의 롯데 벤처스라는 회사가 올 4월에 창업을 아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서로 주고받으면. 하나 더 갈 경우는 20개 되죠. 이것이 롯데벤처스가 CVC로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서 할 꿈입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한국에만 머물러 있을 때 1이라는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베트남에 혹은 실리콘밸리로 진출함으로써 4, 5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겁니다. 왜 하냐고요? 살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롯데벤처스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드부터 IPO까지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롯데벤처스 6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함께 혁신하고 있는 롯데벤처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한인국 삼성전자 사무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C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국입니다. 작년에도 삼성전자의 C랩 프로그램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삼성전자가 스타트업들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랩에 대한 구조를 좀 같이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 삼성전자는 내부 임직원들 대상으로 C랩 인사이드라는 사내 벤처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C랩 인사이드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 삼성전자 내에서 소화하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분사 창업시키는 스핀오프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그동안 겪었던 인사이드와 스핀오프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쌓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로 오픈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상관없는 외부 스타트업도 유망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키워보자 라고 해서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C랩 인사이드와 외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C랩 아웃사이드가 이제 두 개의 기둥이 된 거죠. 이때 5년 동안 내부 인사이드 과제 200개, 외부 스타트업 300개에서 총 500개를 발굴해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 그 500개 목표는 이제 거의 달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로부터 또 3,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뭔가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보자.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면서 스타트업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대기업들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역량이 많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들을 전문성으로 파고드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어간다면 결국은 양사들도 윈윈이 되고 거시적으로는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스타트업일 것. 두 번째, 설립한 지 5년 이하의 신생 스타트업일 것.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스타트업들 중에 특히 이제 한 번을 더 보는 게 있어요. 1, 2, 3번은 익히 아실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명확하게 정의된 타겟 고객들에게 워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열정으로 넘쳐나는 팀워크가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 잠깐 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메디프레스의 대표 김하섭입니다. 삼성닷컴이라는 삼성의 가장 큰 종합몰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온라인 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면서 핵심적인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랙티브 러닝 플랫폼 클러스밀 부대표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CES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되게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밀을 소개할 수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과 연결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수에 있는 해외 기업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클러스밀은 약 24개국 4,0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드를 창업한 대표 박지혁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이제 IR 피칭, IR 덱을 만드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A 투자를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C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IR 자료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덕분에 지난달 5월 이제 셋째 주에 두 번째 투자도 이제 유치를 하게 되었고, 이번 달에도 이제 다른 VC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IR 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피드백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홈 트레이닝 서비스 리트니스를 운영 중인 꾸넥컴퍼니의 김상현입니다. 각 분야의 탑급 팀들을 모셔와서 스타트업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었는데요. 역시 삼성이 엑셀러레이팅을 하면 또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생존에 꼭 필요한 풍부한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또 도움을 주세요. 공용 공간도 활용하고 같이 입주한 팀들과도 더 많은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타트업에게 최고의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C랩이 있었고 특출난 프로그램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 삼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스타트업 대표분들의 말씀이었는데요. 너무 좋게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타트업 대표라도 삼성 C랩 아웃사이드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C랩 아웃사이드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일단 그 1차원적으로 그 지분 취득 없이 이 데스밸리 쪽을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1억 원의 사업 지원금을 지분 취득 없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R&D 캠퍼스가 있는 우면동에다가 12개월 동안 저희 프로그램이 1년이거든요. 12개월 동안 사무 공간하고 여러 가지 사무 편의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그 1번보다 2번과 3번이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를 더 아웃사이드답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육성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보다도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방적인 전달 교육 방식의 트레이닝 코스를 지향하고 저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짧은 과제가 6주에서 8주, 긴 것들은 한 5개월 정도 동안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수단으로 불리우는 그로스 해킹인데 한 가지 자료를 볼게요. 이 업체들은 올해 11월에 아웃사이드를 졸업할 실제 스타트업들이 삼성전자 아웃사이드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물입니다.
위에 까만 글씨가 그 5개월짜리 4단계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세팅했던 주요 지표별로 우리는 이런 정도 수준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목표고, 밑에 있는 파란 게 실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과로 나온 겁니다. A사를 보시면 검색 엔진 인덱스를 200% 향상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3,200%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당 비용을 20% 정도 절감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86%를 절감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C사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 노출 빈도를 5배 정도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31배. 웹사이트 방문자도 다 올랐고, D사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방문자 80% 목표에 650%, 전환율 200% 목표 대비 1400% 실적. 진짜로 매력 있고 놀라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저희가 같이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인력들과 매칭을 하고 우리 C랩 아웃사이드 스태프들도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5개월 정도를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성 과정 동안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C랩 아웃사이드의 또 세 번째 그 특징은 역시 이제 삼성의 좀 유니크한 피처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의 삼성의 어떤 계열사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듯이 뭐 웰스토리, 물산, 에버랜드, 삼성서울병원, 삼성바이오, 생명화재, 카드, 증권 같은 금융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뉴빌리티라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인데, 이 배경이 어디냐면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에요. 지금 저기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스타트업들의 사업 영역에 맞는 삼성의 각 그룹사들을 저희가 최대한 매칭을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 연계에서 성공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내용은 없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C랩 패밀리라고 그러면 패밀리니까 뭔가 이제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패밀리 구성 요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이드에서 분사 창업시킨 스피노프 기업들과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졸업한 아웃사이드 스타트업들을 묶은 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얼럼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5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스타트업만 뽑기 때문에 이 아웃사이드 코칭 프로그램 기간 동안 삼성의 온갖 회사들과 매칭을 시켜줘도 아직 사업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가시적인 큰 성과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1, 2년 후에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에게 우리가 후속 투자 아니면 후속 비즈니스 파트너십 아니면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스케일업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서 경영진들이 그 우리 발달 단계에서 이제 디텍트된 그 졸업사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우리 C랩 패밀리 회사들, 그 다음에 제이커브 아시죠? 다양한 성장 단계에 있는 C랩 패밀리 회사들 모두가 이 스케일업 커미티의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던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트랜지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스케일업 커미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씩만 공모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육성할 업체들은 이미 선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새롭게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년 7월쯤에 다시 시작되는 전국 C랩 아웃사이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설립 5년 이하의 스타트업이시면 누구나 C랩 아웃사이드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지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보니까 앞에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전체를 같이 키우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저희 한국 경제가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도 쭉 말씀 주셨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스타트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쭉 저희 스타트업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스타트업을 만나봤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제 저희 한국이 굉장히 5G가 전국에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뭐 6등이냐 7등이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래를 같이 열어가고자 하며 오늘 몇 가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앞에 롯데벤처스에서도 장표를 보여주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창립한 지는 47년 된 회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여기 나오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조직에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과 함께 더 많은 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저희의 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거를 의미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몸소 아까 대기업이면 굉장히 창업하기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앞에 해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불이자들을 인수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깃허브를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 이 깃허브를 인수를 할 때 저희는 이 여러분들의 개발자 생태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이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깃허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드를 관리하고 저희가 매니지하는 그런 툴인데요. 또한 이제 오픈 AI 또 저희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 AI 분야에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많은 혁신을 같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특히나 깃허브를 인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건 이상의 코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코드 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코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코드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디자인을 하기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코딩을 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저희는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한번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AI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 영상이나 아니면 그래픽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사실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거를 쉽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화된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한 앞에서 얘기한 두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업화하는 그런 전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자금을 조달한다라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시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M12라는 저희 아내의 벤처 캐피탈이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각광받는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한국에서는 아직 M12에 어떤 투자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시리즈 A에서 C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의 기술에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전에 저희가 이 M12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시리즈 A에서 C에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저희도 유치하고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같이 나가는 거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파트너를 선정을 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도와준다라든지 네트워킹하는 거를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같이 해외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루닛이라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루닛은 저희와 원래는 그 영상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와 협업해서 AI 유방암 영상 분석 솔루션을 이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이미 다른 뭐 GE 헬스케어라든가 필립스 같은 기업에서부터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뛰어난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도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즈 허브라고 앞에서 얘기한 여러 두 기업 롯데와 삼성이 하듯이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운더즈 허브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계속 저희는 이제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피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다음에 팀즈라는 협업 툴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저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까지 가벼운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모든 툴과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그 파운더즈 허브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정보에 기반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성장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추가로 크레딧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에서 아까 그 파운더즈 허브가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 2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운더즈 허브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기술적 지원 외에도 아까 개발자 구인을 지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아키텍처링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클라우드를 활용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다른 기업에서도 하시지만 어떤 일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IR 기회를 갖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M12랑도 연결을 해서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든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들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저희가 가진 기술을 제공하는 분야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전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앞서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발전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를 위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이지은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현 CJ E&M CSO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CJ E&M 커머스 부문에서 CSO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희 글로벌 경기 침체랑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가슴 아픈 참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We Move the World라는 슬로건처럼 새로운 세상을 좀 꿈꾸고 변화를 직접 실행하시는 다양한 스타트업 또 투자자, 관계자분들과 오늘 이 컴업 행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저희가 어떤 투자 영역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업체들이 어떤 저희의 인프라나 재원이나 역량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부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TV 홈쇼핑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95년 8월에 최초로 홈쇼핑을 개국을 했고 좀 다년간의 이런 컨텐츠 제작 역량을 좀 구축했고 또 현재 전문 쇼호스트 50여 명 그리고 미디어월 등 전용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쇼핑 채널은 단순 판매 채널을 좀 지나서 다양한 브랜드사들에게 좀 마케팅 대안으로서 좀 기능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CJ 오쇼핑과 CJ 몰이라는 것을 CJ 온스타일로 통합을 해서 좀 론칭을 했고요. 저희가 CJ 온스타일이라는 앱 내에서 라이브 쇼라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에 조금 오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한 2,000회 정도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송출을 했고 올해는 지금 3,000회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홈쇼핑에서 쌓은 컨텐츠 제작 역량이라든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업계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효율의 지금 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2018년에 합평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부문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컨텐츠 커머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커머스는 저희가 예능형 쇼퍼블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이를 커머스로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를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브랜드사들이 마케팅이나 브랜딩과 관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마케팅 애저 서비스로 컨텐츠 커머스를 지금 규모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브랜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취급고를 가지고 있는 여성 패션 엣지라든지 국내에서 지금 선도적인 식기 브랜드로 좀 자리 잡은 오덴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CJ E&M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그룹 전체의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CJ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룹 CVC랑 또 각 계열사의 이런 투자 활동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CVC는 기존 사업 모델 혁신이라든지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계열사는 기존 사업의 진화를 위해서 연관 산업 쪽에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략기획 담당이라고 소개드린 것처럼 각 계열사의 지금 투자 부서들은 전사 전략을 고민하는 부서에 편제돼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의 성장 방식은 오르가닉 그로스나 M&A를 통한 내재화 그리고 일부 그룹 CVC를 통한 소수 투자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나 트렌드 변화 대응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혁신적 사업 모델이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보유한 파트너사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성장의 형태를 좀 다변화를 했고요. 특히나 이 투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희는 투자 이후에 바로 작게라도 즉각적인 협업을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6월에 직접 투자를 처음 단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10여 개의 업체에 직접 투자를 단행한 상황입니다. 투자 부문은 크게 4가지로 첫 번째로는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차별적인 사업 모델을 좀 구축하신 버티컬 플랫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차별화된 상품이나 브랜드를 기획하고 개발하실 수 있는 브랜드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브랜드사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마케팅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IT 솔루션 업체라든지 저희가 리테일 테크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를 중요하기도 생각하지만 이후의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재원을 투자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과 실질적으로 어떤 시너지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머스티잇에 좀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지금 국내 이커머스 쪽의 명품 침투율이 좀 낮은 것을 감안을 해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를 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투자를 단행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저희 쪽 라이브 커머스 역량을 감안해서 활용해서 머스티잇 라이브라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정규 편성해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부티크 대상으로 공동 직매입을 통해서 상호 간의 바잉 파워를 지금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금월에 온스타일 앱 내에 머스티잇 전문관도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머스티잇과 저희가 핵심 고객이 각각 2030과 4050으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카니발 없이 좀 공동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대 주얼리 플랫폼인 아몬즈를 운영하고 있는 비주얼가의 사례입니다. 비주얼은 다양한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브랜드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감도 있는 콘텐츠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품을 연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컬라보 콘텐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 단독 상품을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론칭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좀 다양하게 소싱을 하는 측면, 그리고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저변을 좀 다변화하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 생활공작소이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투자를 한 이후에는 여기에 저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비용 지원이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금 지원한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 상품, 그러니까 친환경 신제품 100인박스를 저희 온스타일 플랫폼 내에 최초로 좀 런칭하기도 했고 라이브 커머스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투자한 마케팅사 부스터즈입니다. 부스터즈는 종합 디지털 광고 마케팅 그룹 FSN의 자회사로 출발한 회사이고요. 여기서 기존의 다양한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좀 키운 그 역량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브랜드사들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좋은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같이 투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모델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런 직접 투자 외에도 우수한 VC의 간접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수한 VC와 함께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인데요. 저희 팀만으로는 이제 투자 전문성이나 마켓 인텔리전스를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VC들과 함께 공동 딜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를 같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사례 중에서 생활공작소나 프리미엄 리빙 플랫폼 콜렉션비를 운영하고 있는 브런트의 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I와 SI가 각 성장 단계별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협치를 하기 위해서 간접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지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4가지 측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와 함께 상품 경쟁력을 좀 강화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다양한 플랫폼을 같이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객 저변 확대하고 ESG 연계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또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스타트업들 너무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고요. 저희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이제 혼자서는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존 동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위치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4개의 글로벌 기업 벤처 캐피탈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발표자 4분과 모더레이터를 무대 위로 모셔서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는 김영덕 디캠프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영덕 디캠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 김영덕 디캠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이게 첫 번째 세션이라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재미도 있네요. 내용도 아주 풍부한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분 피칭 너무 잘하시죠? 우리가 매번 스타트업 대표님들 피칭만 듣다 보는데 이렇게 대기업 임원분들도 만만찮게 잘하네요. 보시기에 어느 쪽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 대표님하고. 저야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업 임원분들이 말씀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좀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 패널톡에서는 좀 시간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대나 40대 후반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순간에 또 새로운 생각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릴게요.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원리로 보면 어떻게든 이 우리 창업자 스타트업에게 혁신성이 있고 그 혁신성을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소스로 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혁신을 좀 같이 가보자라는 게 그 정신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굉장히 잘하시는 대표 선수 4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서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듣기보다는 좀 심층적인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보면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들렸던 얘기가 도와준다,
지원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안 하신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돕는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건.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인데 대기업도 스타트업으로부터 받고 스타트업을 돕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상생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각 회사별로 이제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조건일 때 그런 협업들이 잘 됐고 어떤 때는 잘 안 됐지라는 경험담을 한번 짧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순서를 멋진 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연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멋지게 됐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잘 되는 데는 목표가 되게 명확하신 회사, 기업들하고 스타트업하고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모델이 좀 명확하시고 의지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게 뭐 시세에 상관없이 굉장히 잘 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결정을 잘 못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라든지 약간 스타트업 초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때에는 그게 저희가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답변을 짧게 요약해서 잘해주시네요. 그럼 두 번째 마이크를 김지연 리더님. 네. 저희는 진행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가 너무 느려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지금 투자하는 팀에서는 사후에 이 시너지를 위해서 되게 긴밀하게 저희 내부랑 투자하는 회사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좀 잘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서로를 잘 이해해야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처음부터 되게 굉장한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진다기보다는 작은 스몰 석세스를 좀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한 회사들에서 사업 모델이 아무리 혁신적이거나 뭐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몰 석세스, 좋은 키워드. 한인국 대표님. 네, 이래서 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정답들이 차례차례 나오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짧게 할게요. 가급적 적은 단어를 이용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하고 협력을 할 때 성공 스토리를 만들려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단어를 조금 바꾸면 완성도에 대한 눈높이를 조절해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들은 보통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 수준 높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할 때 같은 그 기존의 눈높이를 적용을 하면 무척 훌륭한 스타트업인데 저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다가 실기하게 되고 파트너십이 깨지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협력할 때는 훌륭한 스타트업이지만 다르다. 그 대신 린하게, 퀵하게 진행된다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대기업에 임원 되신 분들이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영민 대표님. 우리 김영덕 대표님 원래 같은 식구였거든요. 우리 회사 만든 사람이에요. 짧게 해주세요. 예. 지원한다 아니에요. 대기업이 지원한다 아니고요. 제 관점은요, 앞으로 스타트업과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대기업의 생존이 갈라질 것이다. 우리 사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기업이 앞으로 잘 나고 성장하려면 스타트업과 잘 협업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잘 안 되는 이유, 스타트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팀장급들이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잘 협업하는 문화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롯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대기업을 스스로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도 해주셨고,
역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하면 좋겠다. 그리고 스몰 석세스에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원활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금융 경색 상황이잖아요. 금융이 굉장히 안 좋고 돈의 흐름이 지금 막혀 있어서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그나마 유일하게 국내에서 투자 여력이 있는 게 이제 대기업인데, 이럴 때 보면 대기업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위기라고 보는데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기회일 수도 있어서 기회라고만 보면 돈이나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조직들은 어떻게 하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현재의 투자 환경, 이럴 때 우리가 CVC로서 어떤 역할을 기여하고 또 어떤 형태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깊은 인사이트를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인국 상무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요즘에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환율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잘못 들으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라는 건 뭐 다운턴이 있고 업턴이 있고 항상 뭐 사이클을 타게 돼 있는데, 요즘같이 진짜로 역대급으로 어려워지는 때일수록 평소에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명감, 그다음에 코어에 의한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이 강하던 회사들은 이 역경을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어를 대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그 전제로 놓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평소에 더 훌륭한 학생이었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여하실 분도 기여도 하셔야 되잖아요. 기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생의 차원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시던 투자는 열심히 더 하시겠다는 거죠. 문제가 어려울 때 가급적 하나라도 더 맞춰야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네,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는 전혀 멈추지 않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기술 자체가 스타트업의 기술과 융합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완성이 되고, 또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스타트업들, 다양한 산업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희 기술을 이용해 줌으로 해서 완성된다라고 너무나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지속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FI는 시장 유동성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저희도 100%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많이 될 거라서 더 좋은 회사들을 찾는데 저희도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속 발굴하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조 잘 아시죠? 우리 펀드 조성하면 4년 동안 다 투자해야 돼요. 근데 4년 동안 회수해야 돼요. 이건 계약상이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거쳐서 펀드 많이 만들어놨어요. 마감 시간 다가오고 있거든요. 투자 마감 시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CVC 같은 경우 특히 돈 대주는 쪽이 금융권도 아니고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은 들어올 거고요. CVC는 꾸준히 갈 수밖에 안 가고 싶어도요. 가야 되는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투자 계속 할 겁니다. 진짜 든든하네요. 든든해. 이렇게 사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벤처 투자한 회사 펀드들이 성과가 2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기업 CVC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자체 성과도 훨씬 좋을 거고, 실제로 창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클 것이라서 방금 네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CVC가 사실은 좀 공론화되기 전부터, 사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하셨는데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솔직히 사내 벤처나 또는 스핀오프 되거나 또는 뭐 CVC에서 투자한 회사가 유니콘이 됐거나 또는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산업 생태계에 돕기도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회사 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같이 협업했던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만한 아주 포텐셜이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각오나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영민 대표님. 사실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CVC를 하겠다는 것이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자들, 대기업의 경영자들의 생각 자체가 아직 많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최근에 뭐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이사들이 직접 여기 투자하면 어떠냐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CVC의 후방에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니까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과거처럼 뭐 갑질이나 하고 이런 구조로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희 CVC의 미래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진짜. 아까 리버스 피칭 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에 딱 답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10년 넘게 이제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비슷한 이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투자 펀드도 이제 여기저기 막 생기면서 사실 차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했다는 그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삼성 계열사들의 비즈니스와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를 사업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이 한두 개씩 나오게 되면 더 역량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협력 모델에 도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재미를 보고 맛을 느낀 대기업들은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하면 결국 그게 선순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수아랩 M&A 사례가 보면 사실 고객사가 삼성 반도체였죠.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좋은 거네요, 그죠?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유니콘으로 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데는 사실 한국 기업이 스타트업이 해외로 나갔을 때 더 경쟁력이 있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부터 해외 진출할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준비를 해주시고 어떤 안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서 하시면은 저희 얼마든지 정말 경쟁력 있게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 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꾸준함인 것 같아요. 반짝 유행처럼 사내 벤처나 외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나의 성장 방식으로 자리를 좀 잡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간의 서로의 조직 문화를 좀 이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중기 계획을 세우고 되게 좀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스타트업에서 좀 빠르고 유연한 그런 문화들을 좀 이식을 하고 반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치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모델을 계속 고민하는 형태를 조금 같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정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그 CVC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는 대기업 대표님들, 임원분들을 뵈니까 참 몇 년 전에는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귀하신 분들을 모셨으니까 플로우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배민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누가 또 용기 있게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질문자가 되실지. 저기 제일 뒤에. 예. 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첫 번째 질문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이렇게 붙일 줄 몰랐는데요. 네, 저 김지연 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방금 그 서로의 조직 문화를 이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 그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다져야지 상호 간에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식하기 위한 혹시 구체적인 플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아직까지 플랜으로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같이 업무를 진행해 보면 어떤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시너지 과제를 각 투자한사들과 다 별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시는지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이런 것들은 조금 비효율을 제거하고 의사 결정을 좀 하자. 실제로 의사 결정 기간을 이런 형태로 좀 단축을 하자.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또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전체 구성원들 대상으로 이런 좀 좋은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약간 시간을 들여서 좀 진행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 저기 저쪽에 마이크 좀 주실래요? 예. 네, 저 이지은 대표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스타트업 회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혹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 글로벌 피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하는 프로그램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내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기는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저희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런처에 어플라이 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싱가포르나 이쪽 아시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또 시장에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랑 지원이 아니라 저희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저희가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나 롯데 하실 분만 좀. 예. 저기 여성분. 세 번째부터는 배민 상품권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여행 플랫폼 민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김윤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업력이 15년 됐는데 이제까지 투자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투자 준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삼성 우리 한인국 상무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업력이 이제 5년 미만만 지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전에 이제 롯데벤처스 전 대표님께서는 사업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이제 46세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삼성에서는 왜 5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에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C랩에 대해서 외부에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같은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스타트업을 상대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C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5년을 넘어서야 사실 사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제 머추어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리턴 가능성이 높아지고 협력을 해도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삼성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뭐 삼성 벤처 투자라든가 삼성 넥스트라든가 SSIC 같은 사업 분야별로 그런 건 따로 있어요. 그럼 C랩은 왜 굳이 5년을 주장하느냐? 2018년에 처음 C랩 아웃사이드 제도를 만들 때 취지가 뭐였냐면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올리거나 뭔가 좀 프로핏을 얻으려는 이러한 사업적인 판단이 시작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년부터 C랩 인사이드 스피노프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쌓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자 삼성 외부에 그런 어떤 좀 선의로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사업적인 성과도 있어야 이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좋은 결과 나올 거로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롯데도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안 받아도 되나요? 우리는 15년 돼도 투자합니다. 예, 우리는. 예. 롯데 혹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있으신가요? 예, 저기. 아니면 이게 좀 밸런싱이 필요해서요. 시간이 오버가 돼도 섭섭하실 것 같아서. 네, 저 마침 롯데벤처스에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뭐 실리콘밸리랑 베트남 지금 진출 지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다고 들었고 또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2년차째 하고 있고요. 거기 현지에 한국인 창업자들, 성공한 사람들, 벤처 캐피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인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멘토링이라든지 그 사이 엑셀러레이팅 가르치고 이런 것들 다 무료이고요. 가서 견학하고 돌아보고 다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좀 론칭하기 시작하면 저희들 투자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베트남에는 17개의 우리 롯데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이 다 이제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롯데호텔에 있는 공간에다가 뭐 자리도 만들어주고요. 뭐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혹은 진행하는 들어간 비용 일체 롯데에서 대주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건데요. 일본에 아예 롯데벤처스라는 회사가 올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일본에도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으니까 가는데 다 무료, 다 현지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겁니다. 지원하십시오. 국내 좁습니다. 해외 나가야 성공합니다. 지원하십시오. 영업도 잘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이 컴업 2022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첫 번째 세션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인 우리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대기업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많이 둘러보시고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트홀 2관에 가시면 대기업 부스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더 나눠보시면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짧게 잘 얘기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청중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